강민의 잡지사 5월호 10번째 페이지. 볕 좋은 봄날에 낮에는 일광욕을, 저녁에는 광일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 이야기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 선생님은 목욕하는 거 뭐 좋아하시나요? 잘 씻고 다니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탕에 들어가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썬킴 선생님도 그렇고, 네. 썬킴 선생님도 최고의 낙이 찜질방 가는 거라고. 그렇죠. 대중목욕탕 가거나 찜질방 가거나 또 여행 가서 온천 가면은 그냥 기분이 그때가 제일 좀 누그러지고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이제 네. 그 소원이 있다면 뭐 광일탕 뭐 이런 거나 그 정도인가요? 그런 부업으로? 거, 네,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대중목욕탕이 많이 이제 좀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는 광일탕. 그런데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을 막 수십 명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두 명이 이용하는 뭐 1인 세신샵 이런 그런 거. 거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세신까지 해주시나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죠. 제가 벽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어떻게 예, 하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별명이 남양주 세신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동안 외모의 비결이 세신이냐고 물어보네요. 세신인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세신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유럽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욕 타월. 유럽 여행 갈 때? 네, 그러니까 8일, 9일 막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 남녀 혼탕 아닌가요? 보통? 아니요. 예. 거긴 못 가봤는데요. 근데 그 동네가 맨날 뭐 이렇게 샤워 비누 뭐 이렇게만 하니까 한 4, 5일쯤 지나면 그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바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밀어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럴만한 환경을 또 이렇게 제공해주는 숙소는 많지 않아서 그냥 갔다가 가져오긴 하지만 그래도 개 하나 있으면 그 초록색 타월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그렇군요. 초록색 타월 하나 들고 이태리 타월 들고 진짜 이태리를 가시네. 예. 맞아요. 자, 오늘 역사 시간에는 때밀기 좋은 계절 5월을 맞아서 우리의 온천과 목욕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고대에는 이 목욕이 신성함의 상징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에 보면은 몸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들은 뭔가 신성함, 신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 전 단계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서 광채가 났고 또 아령부인도 처음에 나올 때는 입에 부리 같은 게 있었대요. 닭처럼. 근데 목욕을 하고 나니까 그게 툭 떨어져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성함에서 어떻게 인간 세계로 넘어왔고 또 그것이 그의 신성함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상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지간한 뭔가 좀 큰 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 심신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지는 과정 속에서 목욕 재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욕 재개를 한다는 건 정성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묘 같은 경우 임금이 이제 그 제사를 재향을 지내러 가는데 그때도 재향 직전에 임금님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묘예요? 네, 목욕실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욕은 일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식을 치를 때도 중요한 어떤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먼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이 목욕을 꽤 자주 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목욕에 진심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고려 때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은 목욕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려 때 이제 송나라 서긍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화봉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고려도경? 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고려 사람들의 풍속에 대해서 뭐 술 마시는데 임금님이 15잔 돌리는 1차를 한 3차까지 가시더라. 45잔씩 먹는다고요? 진짜로 그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신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것까지 적고 있어. 그러니까 딱 아주 소소하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고려의 어떤 풍속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관찰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고려 사람들이 목욕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더라. 이럴 정도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긍이 갑자기 자괴감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중국인들은 이렇게 목욕을 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이 고려 사람들이 정말 목욕을 자주 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좀 믿기 어려운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죠? 남녀가
서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더라. 남녀 혼욕을. 네. 유럽 일부 국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더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기록들도 있어서 야.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하지만 또 놀이처럼도 그러네. 퍼져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네. 고려 시대 때부터 목욕을 뭐 여름엔 하루 2번 했다. 꽤나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의 목욕 방식이랑 뭐 비슷한 정도로 목욕을 했던 걸까요? 지금의 목욕 방식은 근대의 목욕 방식이니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가볍게 뭐 머리를 이제 좀 씻고 그다음에 몸을 좀 모래 좀 씻는 등목이나 정도 이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몸을 씻을 수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약재 같은 것들도 지금 비누하고는 수준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몸을 자주 씻고 땀 냄새 좀 없애고 하는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온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전 유성의 아들로서 뭐 온천의 뭐 전설과도 같은 효능 뭐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진짜 온천을 뭐 씻는 개념보다는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온천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뭔가 좀 목욕의 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는데 네. 옛날 사람들은 목욕은 그냥 여름에 시원할 때 개울 가서 하는 거고요. 시원하게 하는 거고. 개울에서. 네, 개울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등목하는 거고. 그런데 이 온천은 따뜻한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뜻하다라는 거는 전근대 역사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몸이 잘 낫거든요. 그러니까 온돌이 가지고 있는 효능 중에 하나가 병자나 임산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온천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온천욕을 즐겼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고려 시대에는 이제 관리가 아파서 온천을 가겠다 그러면 일종의 병가처럼 뭐 휴가를 주기도 했다 그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제 어떤 관리가 아파서 예를 들어 하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온천에 하위지, 예, 갔습니다. 예. 근데 온천에 갔는데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임금한테 다른 신하가 상소를 해요. 지금 하위지가 온천에 갔는데 지금 보면 이 정도면은 온천 끝났습니다. 외유성이다 이거. 이건 신하들 보내서 데리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다. 이런 기사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온천에 한번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가면은 한 몇 시간, 한 많아야 며칠 이러잖아요. 그 당시는 2주, 3주는 기본이고요. 한 2달까지도 온천에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외유성이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끼는 신하가 온천에 가잖아요. 네. 그럼 누가 온천에 갔다던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먹을 것도 좀 보내라. 진짜 내 신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온천에 대한 생각들이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곳에 가 있고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으로 온천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온천 잘 이용 못했을 것 같은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왕실 전용 온천이 있다는 얘기는 왕실이 가지 않는 온천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각 지역별로 온천에 대한 기사들이 다 뜹니다. 그래요. 근데 한양을 기준으로 왕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온천은 황해도라든지 네. 경기도 그다음에 멀리 충청도 온양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동래 그다음에 경상도 일대 그다음에 평안도 일대 온천들은 네. 그 지역 사람들이 썼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민인지 양반인지는 좀 모르겠으나 근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양반님들 옷 잘 안 그게 벗으시잖아요. 또 약간 채통에 어긋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좀 구분을 하긴 했겠지만 이제 평민들도 온천을 했을 것 같고 조선시대 기록 가운데 이제 온천 중에서 가장 시설이 탁월했던 5성급 온천이 예. 온양이잖아요. 온양 온천이 그때도 가장 5성급입니다. 거기는 왕실 전용이고 그래요? 로얄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네. 거기서 그 실록 기록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네. 이 온양 온천을 일반 백성들에게 개방해라. 그러니까 왕이 안 갈 때 잠시 개방해라.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온양 온천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온천역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온양 온천 얘기 나온 김에 조선 이제 왕실 사람들이 온양 온천을 뭐 이용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까? 그래서 심심하시면은요 그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가서 네. 온양 온천 이렇게 치시면은
안 심심한가요? 한 수백 건 기사가 나옵니다. 수백 건 기사가 나와서 이제 온양온천을 가장 즐겨서 갔던 분은 이제 세종대왕,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일 것 같아서 세종대왕은 온양온천 갈 때마다 막 신하들 대동하고 가고 그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좋은데 니네들도 가봐라 권하기도 하고 피부병이 있으셨나요? 피부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안질도 있었고 또 온천이 위장병도 좀 낫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온양행을 굉장히 자주 거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그 세조의 왕비였던 정희왕후. 세조의 왕비.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에겐 며느리가 되는 그러네요. 예. 둘째 며느리가 되는 이 정희왕후 같은 경우는 온천역을 자주 즐기셔서 네. 돌아가신 곳, 승하하신 곳 자체가 온양이. 온양온천입니다.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온양온천에 요양을 가셨지만 결국 거기에서 승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실의 온천 사랑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종 있죠. 네. 우리가 예송 논쟁으로 유명했던 효종의 아들 현종. 네. 중간쯤 기사 보면은 기사가 없어요. 왕이 온양에 계시다. 왕이 온양에 계시다. 왕이 온양에 계시다. 한양에서 쓸 게 없어. 그러니까 한양에 안 계시니까 기사는 써야겠는데 아, 예, 예.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붙이네요, 가시면 복붙. 한 몇 달씩 가 계시니까 아. 그러니까 왕이 온양에 계시다. 왕이 온양에 오늘 기사가 없어요. 그 기사가 몇십 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때는 뭐 똔똔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똔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혼나나요? 편찬 실록자 예. 그 실록청 당상들이 뭐라고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예. 온천을 정말 애용했구나. 그러니까 현종도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한 왕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결국 피부병, 종기 때문에 승하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양을 정말 즐겨서 많이 갔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뭐 짧게는 20일, 뭐 길게는 뭐 2달 가까이 한 57일 동안 정희왕후 같은 경우는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달을 머물렀다고 치면 30일 내내 뭐 탕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렇지 않은 자료들도 종종 있습니다. 당대 이제 목욕법과 관련된 몇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조 때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하루 목욕을 하면은 한 2, 3일은 쉬어야 된다. 이게 좀 짐 빠질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목욕하면. 우리가 목욕해 보면 알지만 네. 목욕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네. 하고 뭐 이렇게 기분 좋지만 나오게 되면은 녹아요. 네, 몸이 이제 노곤노곤해져서 그게 좀 기분 좋은 피로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목욕 시간을 좀 늘렸다 그러면 굉장한 피로감도 맞아요. 다가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욕 자체가 또 지금과 다르게 뭔가 놀이 목적보다는 요양 목적이었다면은 아마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좀 피로감이 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목욕하고 한 2, 3일 쉬고 이틀 목욕하고 한 4, 5일 쉬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세종 때 이제 동네 사람이었던 박후생이라는 사람이 이건 정말 탁월한 목욕법입니다라고 아마 임금님한테 고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박후생. 뭔가 굉장히 복지와 위생에 신경 쓸 것 같은. 그렇네. 예, 박후생. 이야. 후생 복지 뭐 딱 바로 떠오르는 분인데요. 예, 예. 그런데 이분이 예, 예. 그래서 탁월한 목욕법을 네. 해서 정말 탁월하다. 뭐야? 예, 대체. 기록이 안 남았어. 이 사관들이 예. 요거까지 못 찾아낸 것 같아. 왕에게 예. 탁월한 목욕법을 그래서 상까지 받았는데 상까지 받았는데 기록이 안 남았어요. 이게 조선 전기에 만약에 승정원 일기가 남아 있었으면은 예. 이 기록이 남아 있었을 텐데 아쉽네.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가 이제 조선 전기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후기 거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목욕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겠다라는 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도 이제 목욕탕 가면 막 한 3분씩 타이머 맞춰놓고 냉탕 열탕 반복해서 들어가는 분들 계신데 혹시 뭐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목욕법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자 낱말이 목과 욕이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요? 네, 목은 이제 끼얹는다라는. 끼얹는 게 목. 그다음에 예. 욕은 담근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욕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담그는 수조.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반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밖에서 좀 물을 끼얹고 따뜻한 물을 끼얹고 어떨 때는 이제 몸에 담그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 횟수가 네.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목욕할 때. 예. 예. 당시 이제 승정원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 그 오칠을 한 나무 바가지로 이렇게 머리에 하나씩 끼얹는 거예요. 네. 끼얹는데 그 횟수가 제일 적을 때가 400회고요.
아, 400번 한 번 들어가서 400번 물을 끼얹는다고요? 네, 머리에? 물론 이제 왕께서 끼얹지는 않고 그 옆에 예. 내시가 끼얹어 주긴 하겠지만 아, 이 정도면 옆에서 카운트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하나요, 둘이요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많을 때는 2,100번이나 아, 물을 끼얹었대요. 야. 2,100번 끼얹으면 제가 보기엔 고문 수준인 것 같은데. 질릴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데 예.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예. 이제 아까 이제 몸을 당기는 게 욕이라 그랬잖아요. 욕, 예, 예. 근데 이 욕에 대한 것들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예. 이제 들어가면 숫자를 센답니다. 그 네.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1,000. 1000번 들어. 미니멈 1,000.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 아, 둘, 1000셀 때까지. 1,000 셀 때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1000초가 아니잖아요. 예, 1,000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대개 숫자를 느리게 하나요. 하나요, 어, 둘이요. 제가 볼 때 기본 5000초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 이게 1,000초가 미니멈이고요. 아, 1,000회가. 아, 예, 예. 그다음 맥시멈이 4,000수를 셉니다. 제가 와. 보기에는 거의 하루 다 갔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목욕하고 한 이틀 쉬어야. 무조건 쉬어야지. 이거 안 쉬면 이틀 쉬어야지, 못 뛸 무조건.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목욕을 하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기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예, 좀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있다고. 이게 물을 끼얹는데 사실은 이제 물 끼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체력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 폭포 같은 데서 물 맞는 분들 하고 하는 아, 분들도 기모으는 분들 계시죠. 예, 자신 어떤 체력 뭐 이렇게 자랑하는 느낌도 없잖아요. 있는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막 그냥 가슴치죠. 예, 그냥 물을 뿌리면은 예. 굉장히 좀 충격이 있으니까 좀 기가 약한 몸이 약할 때는 여기 위에다가 살짝 그릇 같은 걸 올려놔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떨어지게 요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목욕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눈 가리고 솜으로 귀 막고. 그래서 왕이니까. 네, 그래서 아, 근데 오히려 감질 날 것 같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차라리 네. 막 끼얹는 게 시원하지. 체력이 안 되면. 기가 약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목욕 도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에디터가 뭐 이태리 타올 그때도 있었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이태리 타올이 있었으면은 만약에 그걸 중국 통해서 뭐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걸 들고 온양 온천에 세종대왕을 뵈러 갔으면은 예. 포상을 받아서 한 지역의 지주가 되잖아요. 학구생. 예,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수건은 필요하잖아요. 목욕하면 물을 닿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미는 형태의 약간씩 간지럽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마정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시로 만든 수건이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식전건이라고 해서 이거는 물기를 닦기 위한 비단 수건. 비단으로 닦으셨군요. 그래서 모시 수건으로는 목욕탕에서 쓰고 비단 수건으로는 물기를 닦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떼야 그다음에 막 오칠을 한 여러 가지 나무 바가지, 바가지. 그다음에 목욕을 할 때도 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네. 목욕용 의자. 비슷하다. 네,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탕에서 오랜 시간 계시다가 이제 나온 뒤에는 은근히 체력 소모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제 나와서 바나나 맛 우유를 이제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네. 야 오늘 일요일인데 네. 내가 우유 사줄게. 그래서 매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 나갔다가 네. 끌려 나갔다 결국은 목욕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되면 까먹고 또 끌려가고. 그렇죠. 이거를 반복했던 어린 시절이 무한반복이죠. 있었죠. 네. 예. 당시 왕들은 탕에서 나와서 뭐 드시던 게 있나요? 그럼요. 왕이니까 이제 보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방에 이제 예를 들어 신하들이 그 목욕을 온천에 간다고 하면은 음식물을 보내는데 보통 이제 보낸다고. 쇠고기 같은 것을 많이 보냅니다.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좀 보양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몸이 좋지 않으니까 소화도 좀 안 되는 편이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민간에서 먹었던 음식 하나를 채택을 합니다. 민간에서 먹었던 음식을 네. 왕이 채택을 했다. 네, 민간에서 보양식으로 먹었던 음식 뭐지? 미역국. 미역국을 왕도. 그러니까 지금도 뭐 찜질방 가면 미역국 무조건 팔죠. 그렇죠. 조선 예. 후기에는 사실은 왕실에서 미역국을 먹는데 아마 이거를 온천에서 갔을 때 지역에서 미역국을 먹는 걸 보고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느낌이 뭐냐면 온천 가서 이제 그 하고 나오면 네. 미역국과 그다음에 거기에 뭐 밥을 말아 드셨을 수도 있지만 또 미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음. 네. 더불어서 이제 오미자, 인삼, 맹문동 넣어서 달인 음료수, 배화꿀을 넣어 달인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마셨다고 하니까 찜질방. 식혜
뭐 수정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것도 좋지만 임금님 모시고 괜찮은 모셔가지고. 그 찜질방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들어가시죠. 소금방 이런 데 한번 모시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수정방 뭐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식혜 한 통, 그다음에 미역국 한 그릇. 미역국 한 상. 이야, 광일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왕들이 온천 그 여행을 좋아하실 만했다 싶은데요. 네. 왕은 이렇게 온천 목욕을 즐긴 반면에 요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개항과 함께 조선을 찾았던 선교사들이 조선은 참 청결하지 못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뭐 목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민간에서는 민간대로 또 왕실에서는 왕실대로 치료 목적이 되었던 어쨌든 이제 목욕을 많이 했었는데 개항 이후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볼 때 한국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바라봤던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생활 습관 또 때에 따라서는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향기 이런 것들이 낯설었을 텐데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고 목욕을 잘 안 하는구나. 더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선교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뭐 더러운 어떤 풍습을 가진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네.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죠. 뭐 선교사 알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기에다가 뭐 이제 그들을 보면서 계속 고리타분한 똥 냄새가 풍기고 뭐 선실에서 끊임없이 뭐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도 지독하고 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 고종에게 진지하게 목욕탕 설치를 건의했던 관료가 있었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그 청결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서양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 상층 계층에게만 유효했던 건데 문제는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비교적 상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이제 한국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네. 한편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에 또는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그 도시의 깨끗함과 함께 그 사람들의 어떤 깨끗한 복장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박용효 같은 경우는 1888년에 네. 고종에게 우리 목욕탕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근대에 어떻게 보면은 인민 백성들이 좀 깨끗해지는 것들도 근대의 한 표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흐름에 우리도 맞춰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대중 목욕탕 설치를 해주나요? 제안을 했던 거고요. 예. 사실은 대중 목욕탕 설치는 조선시대도 드물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목욕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 목욕탕 하나 만들어줘.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근대식 목욕탕이 아니라 네. 조선의 사정에 맞는 어떤 목욕탕의 형태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깨끗함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가 이제 공중 목욕탕 설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행정 관련된 비용으로 목욕탕을 만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은 입장료로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목욕탕이 등장을 하면은 좋긴 한데 네. 이 목욕탕이 외국에서 들어온 거냐 근대의 문물이냐가 사실은 그 당시는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건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러움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좀 기가 눌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이용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인들은 네. 문명인들은 네. 깨끗한데 너희 조선인들은 깨끗하지 않잖아. 비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을 덜 하는 것은 그 나라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여름에 몸에 막 땀 막 흘리고 밖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죠. 오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밥도 먹기 전에 샤워한다. 무조건이죠.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집에 그날따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 거예요. 땀이 싹 말라요. 네. 그럼 목욕은 나중에 하고 샤워는 나중에 하고 예. 밥 먹자 이 생각으로 찝찝한데. 바뀌기도 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단일 지표, 깨끗함, 그다음에 목욕 이 지표로 문명과 비문명을 구분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들이 문명으로서 우리를 비문명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핵심에 목욕탕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일본인들이 목욕탕에
뭐 5세 미만 아동 금지도 아니고 한국인 출입 금지 간판을 붙여놨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우리랑 같이 목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인종적인 차별, 민족적인 차별을 네. 이 깨끗함 목욕탕으로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한국인들을 요보상. 아, 부를 때 요보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죠. 깔보면서. 그래서 예. 요보상 이렇게 예.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목욕탕 입구에 요보상 금지. 아, 요보상 금지. 이게 한국인 이거 좀 입장 기분 금지예요.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각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 하니까 그러면은 날짜를 받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쓰는 때와 일본인이 쓰는 때는 다르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차별, 아유. 그다음에 구분을 예.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이 씻고 싶은 마음은 딱히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약간 목욕 문화 가지고 조선인들을 깔보는 분위기 속에서 이때 때를 미는 방식의 목욕법이 전해진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때를 미는 방식인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때를 밀었다, 밀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은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아, 네네. 근데 그건 간간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물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은 네. 몸에서 뿔죠. 이게 뭐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래도 한번 손으로도 해보고 천으로도 한번 해보고 예. 요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뭔가 하나의 목욕법으로 정착이 된 거는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근대에 일본에서 이 때를 미는 목욕법이 정착이 돼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근대 의학에서 핵심 요소가 바로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군대는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위생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병들기 쉽죠. 두 번째는 군대는 외국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지역의 풍토병이나 풍토병.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군대가 굉장한 어떤 의료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데 네. 당연히 일본에서도 그와 관련된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군대 의학과 관련해서 마스모토 료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하나의 의학 지식을 가져오게 되는데 피부 호흡법이에요. 피부 호흡법.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표현은 하는데 네. 당시는 이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야 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개구리처럼 피부로 호흡.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때를 슬슬슬 밀 때는 네.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피부를 가리고 있네. 이거를 깨끗이 해야 해. 라고 하면서 때를 미는 목욕법이 일본에 굉장히 퍼져나가게 되고요. 네네. 이게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만주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있는 곳에는 이 마스모토 료준이 얘기했던 피부 호흡법에 따라서 때를 미는 목욕법이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본 고유의 목욕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딴 데서 배운 거 아닌가요? 네, 일본에서는 온천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온천에 가서 때를 안 밉니다. 지금도 안 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면 안 돼요. 오히려 에티켓상.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전에 보면은 일본에서 온천을 갔던 이유는 몸을 데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본 목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 들어갔다가 아들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딸 들어갔다 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때를 밀잖아요. 그렇죠. 아니 더러서 어떻게 근데 맞아. 근데 일본의 목욕법은 네. 그냥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예요. 오히려 귀뚜라미 이런 거 없으니까. 네, 그냥 밖에서 그냥 한번 쭉 그 오히려 헹구고 네. 그 온천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몸을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물이 깨끗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 깔끔하다는데 왜 그러나 항상 궁금했는데 예. 데우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데우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힘들어. 우리는 원래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원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뭐 피부 호흡법, 피부로 입으로 숨을 쉬지 무슨 피부로 숨을 쉬어. 이러면서 이 피부 호흡법에 대한 이론도 점점 약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요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 때미는 법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더럽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한국 사람들한테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또 한국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네. 때를 밀 때 쾌감이 있어. 그렇죠. 기분 좋긴 좋죠.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예. 뜨거운 국물 마시면 시원하고 이게 시원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라고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걸 쓴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네. 이제 목욕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쳤는데 네. 더 나아가서 네. 때를 미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온 이태리 타올. 예. 타올이 등장을 하면서 예, 예, 예. 이게 전 세계 또 다른 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의 발명품이잖아요. 저 이태리에도 없는 거죠. 알베르토 씨가 되게 어리둥절해 하던데. 예. 당연히 이태리 없습니다. 저게 이제 저 원단이 이태리에서 들어온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네. 레이온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직물로 바꾸면 인견입니다. 아. 근데 인견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예. 인견은 항상 거기다가 주름을 줘요. 근데 그 주름을 주니까 그 주름을 주는 부분이 때를 밀 때 굉장히 유효한데 까끌까끌. 그 비스코스 레이온을 받아들였던 그 저기 사장님 한 분이 가만히 보니까 요거를 그냥 떼수건으로 하면 좋겠네? 엄청난 히트를 친 거죠. 근데 그 원단 수입지가 이태리니까 네. 지금이야 뭐 이태리 뭐 그 독일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엔 이태리 그러면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온 타올이야? 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쓰면서 그 때를 미는 목욕법이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이어지게 돼서 오히려 한국에 자리 잡았어요. 예, 이제는 한국에 자리 잡아서 일본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때밀이가 하나의 어떤 관광 코스 중에 들어갈 정도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나나와 우유와 함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그때 그 왜 우리가 매를 맞아가면서 네. 목욕을 했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러우면 누군가에게 뭔가 가볍게 여겨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넌 깨끗해야 돼. 이게 그 당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때를 밀렸고요. 네. 그러니까 그 때를 미는 습관도 상당 부분의 지금 사람들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봐도 뭐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뭐 청결하고 잘 씻는 민족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렇죠. 역사 속에서 지나치게 깨끗하려고 해서 사실은 왜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지 좀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 더더군다나 이제 집이 또 온돌이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실내도 청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나라가 네.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목욕법, 목욕 문화 좀 살펴봤습니다. 왕실이 사랑한 온천, 또 차별과 멸시의 풍조를 좀 이겨내고자 했던 우리의 목욕 역사 살펴봤어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